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완전 올라가죠.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간밤에 이제 새벽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 22 통화정책회의 의사록까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런 각종 이벤트에 대해서 또 해외 선물 전략에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정말 간밤에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허언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월요일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오늘 또 말을 바꾸셨는데 일단 올바른 SNS 문화를 우리 모두 다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슈를 던져주실지 오늘 오프닝서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도 김정철 해설위원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사록 발표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이 불거져 나오면은 또 김경희 PD가 또 바쁠 겁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이 FMC 의사록 그리고 조금 전에는 22 의사록도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굉장히 이슈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이슈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트윗을 올려서 시장을 흔들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코멘트를 남기면서 또 시장을 흔들고 있을지 그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정말 빅 이벤트가 많은 오늘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시장, 그리고 해외 선물 전략을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을 찝어주시고 해설이 아빠주시죠. 박노조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해설위원님께서 허언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허언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허언증 때문에 원자재 투자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미중 무역 마찰을 일단은 야기시킴으로써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아지면서 금 가격에 대한 상승 방향 또 투자하기 좀 쉬웠거든요. 한번 크게 상승을 또 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시리아 내전 사태에서 이제 러시아와 또 대결 구도로 가는 또 미사일 날려버리겠다. 또 이러한 얘기를 또 함으로써 또 원유에 대한 상승에 대한 또 우리가 방향성 좀 쉬웠거든요, 약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허언증이 일단 계속 이슈로 불러일으키니까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좀 편하다. 예. 일단은 허언증이 어쨌든지 간에, 예, 일단 세계 경제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야기시키니까 일단은 이 안전자산이나 일단 원유나 일단 가격 상승을 한번 부추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그냥 허언증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잘 우리가 매매에 일단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전문가님은 전문가님이시고 마스터님은 마스터님이시네요. 없는 잔잔한 시장보다는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의견.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일어날수록 또 시장은 또 출렁이면서 이런 출렁임을 또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는 마스터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또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스터님 통해서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저녁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1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은요. 자, 어제장엔 좀 아쉽게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선 소폭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0.46% 상승세고요. S&P 500 지수는 2654.7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최근에 S&P 500과 같은 흐름입니다. 오늘장 0.53% 강보합이고요. 6,631.50포인트 선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는요. 유로FX 어제장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어제의 종가는 1.24290달러 선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장은 좀 아쉽습니다. 그 고가에서 좀 빠지면서 가격대가 1.24달러가 이탈이 됐고요. 현재 구간 1.2373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어제 골드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었던 변동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쯤 거의 2% 가깝게 올랐었던 고가 확인됐고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0.73% 정도 빠지면서 1,350달러도 이탈이 됐습니다. 1,350달러 이탈이 된 이후 1,34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 보시죠. 어제장에 골드와 크루드오일의 상승세가 정말 꽤 셌었는데요. 자, 어제장에는 고가가 67.45달러까지 기록을 했고 종가도 역시나 66.74달러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또 조정을 받으면서 66.6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유로FX와 반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던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89.57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제껏 이어왔었던 그런 추세가 일단 무너지고 다시 한번 좀 반대적인 급부가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유로FX는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가격대가 또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빠졌던 가격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의 뉴스 먼저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올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소식입니다. 시리아 공격에 대해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미국의 시리아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시리아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장 글로벌 증시 모두 상승폭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분석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3만 3천 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월가 예상치는 23만 명이었다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3월 수입 물가가 0.0% 변화가 없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1%포인트 상승이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석유 수입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다라고 이야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UBS 운영 쪽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3번 더 인상할 것이다 라면서도 그래도 실질 금리는 0%일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연준의 이 3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향후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이 올해 3번 더 금리를 올린다는 구상과 수월하게 들어맞는 점을 보여줬다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현재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다라고 설명한 뒤에 완전 고용의 성장은 거의 올라가는 추세의 수준이고 불필요한 적자 의존형 재정 부양책이 있을 때는 완화적 기조를 정당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준이 연말까지 분기마다 25bp씩 3번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제 기준금리는 대략 제로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티그룹 쪽에서는 서프라이즈한 지수 급락은 주식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이 유로 쪽의 소식인데요. 유로존의 경기 지표가 계속 실망스러운 점은 유로존 증시의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티그룹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유럽 증시에서 언제 주식을 사야 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전망을 곁들였는데요. 현재 지수가 마이너스 90까지 하락했는데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전조였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쪽에서는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이 대답할 차례이다라고 다시금 좀 공격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 보아우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장 개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가운데 미중 간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는 협상에는 원칙이 있다라면서 현재 미국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미국이 자기 고집대로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말도 곁들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나 무역 분쟁 소식입니다. 강경책과 유화책을 모두 꺼낸 이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 기로에 아직도 서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협상 국면 전환을 위한 중대 고비를 맞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미국의 공세에 계속해서 맞대응을 하던 중국이 불공정 요소를 지적받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일부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타협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예상치는 0.2% 상승한다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로 달러가 유로존 산업 생산 부진에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로스타트의 발표에 의하면 유로존의 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소식이죠.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0.1%, 올해 1월에 0.6% 줄어들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우존스 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렇게 좀 유로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22 의사록 내용입니다. 22 위원들은 무역전쟁 그리고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최근 유로화 환율의 움직임은 거시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충격에 더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의사록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역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이는 연관된 국가들 모두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나 22 의사록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위원들의 무역전쟁과 유로에 대한 강세를 우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 유로존 안에 이런 각국이 모여 있는 만큼 유로화에 대해서 어떤 가격대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 22 쪽에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의사록에 대한 22 의사록에 대한 부분도 일단 연준이 올해 3번 더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금리는 0%에 대한 부분도 뭐 투자자 쪽에서 분석가 쪽에서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외신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시리아 리스크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이 결국 가격대가 빠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개장 직전이지만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에 달러가 하락하면서 유로 반등 후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자, 어제장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꺾인 분위기인데요. 1.2375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고요. 재고가 다시 한번 또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리아의 리스크의 연일 급등 후에 오늘장은 상승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67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66달러 후반대인데요. 지금 바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66.76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는 골드 6월물입니다. 시리아 리스크와 그리고 지지 억제 리스크의 안전자산 강세 후 오늘장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어제장이 일봉상으로 이꼬리를 좀 길게 달린 모습이었고요. 현재 분에서는 역시나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면서 1447.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유로 FX의 통화, 그리고 상품군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입니다. 자, 어제장에는 좀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은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을 하면서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20분 전인 상황인데 지금 뭐 1분상으로 봤을 땐 소폭 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앤다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입니다. 하나, 둘, 셋. 네, S&P 500 지금 모두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지금 현재 부근에서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전에 또 리스크와 의사록 발표가 또 FMC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또 마수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방송 일단은 시작을 네. 이제 소개하고 나서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하고 일단 지수 선물 상방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를 잡았죠. 22시 01분. 그죠? 47초, 21초에 5일하고 나스닥 매수를 잡아서 일단 상승을 줬습니다. 지금 80까지 올라왔는데 5일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지금 상승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청산을 하고 지금 일단 한 계약 지금 또 홀딩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또 말 바꾸기죠. 트럼프가 또 항상 또 미중 무역 전쟁 좀 약간 초래하려고 했다가 또 약간 또 완화시키는 발언하고 뭔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제 또 중기적으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발언도 약간 내가 언제 날짜를 밝힌 적은 없다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또 이후 사실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됐었지만 다시 또 그게 좀 완화하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시즌도 이제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또 호재로 또 받아들이는 또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중이고 또 골드 같은 경우 오늘 아침 또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는 나오고 있지만 또 크게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한 번 정도의 큰 상승을 준 다음에 이후에 위에 꼬리 말고 그 다음에 좀 크게 일단 다시 한번 큰 거보다는 이제 윗꼬리 말고 내려오는 이런 장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것인가 이제 그게 일단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를 보시면 3월 29일 그 다음에 4월 5일 그리고 4월 10일 거의 비슷하죠. 그 구간대가 거의 네. 6,650선 정도 살짝 돌파하고 올라간 다음에 다 꺾이고 내려왔습니다. 박스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갔지만 그래서 종가는 일단 내려왔죠. 6,595선까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6,650선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6,650선 보시고 그다음에 하단선은 사실상 어저께 저점 부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하단선은 내려올 수 있는 6,560선까지도 차후에 하락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상 그러니까 6,650선은 그 정도까지는 상승을 일단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오버슈팅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자체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이평선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 밑에 보시면 5일선하고 10일선이 지금 약간 우상향으로 지금 약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더 끌어올리면서 쭉 한번 상승을 줄 수 있죠. 그럼 위에 어저께 고점 6,663.25선도 돌파하면서 그 위에 선, 그 위에 선이 지금 파란색이니까 20일 네네. 이평선이거든요. 네네. 거기를 뚫고 한번 올린다는 이런 오버슈팅을 한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는 항상 뚫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예요.
계속 6,650선 넘었다가 항상 계속 밀렸어요. 네. 그럼 이제 5번째거든요. 5번째 문을 두드릴 때는 이제 한번 돌파를, 그죠? 돌파를 한번 크게 슈팅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에서, 왜냐하면 보시면은 봉의 크기가 어저께부터 작아졌어요. 수렴을 좀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가가 거의 뭐 약간 위에서 시작한 케이스고, 그러면서 지금 들어 올리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슈도 트럼프가 말을 좀 바꿨기 때문에 또 들어 올리기 좀 쉽거든요. 예, 명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평선 뚫고 올린 다음에 대략적으로 6,680선, 6,700선까지도 한번 슈팅이 크게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뚫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들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이제 말고 내려오면서 저항대이기 때문에 말고 내려오면서 이제 한 뭐 6,676선 정도 뭐 좀 아래 아니면 요 부근대에서 오늘 머물러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지금 S&P 지금 보면은 S&P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의 비슷하죠. 박스장이죠. S&P 같은 경우는 어저께가 고점이 도리어 더 못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그 박스 구간을 넘어섰는데 S&P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가 그저께보다 덜 미쳤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S&P 같은 경우는 2,665선 정도를 일단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고 일단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슈팅이 나온다면, 크게 슈팅이 나온다면 S&P 같은 경우는 지금 이평선이 121 이평선이죠. 그 부분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일단 3월 27일자가 거의 이 121 이평선 부근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오면 2,677선과 2,700선 그 사이를 올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위점, 이 박스권 상단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던 만큼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두 지수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2,677선 그리고 그 위쪽으로 2,700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의 의견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수에 대해서는 또 전략도 함께 추가적으로 코멘트 드렸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원 PD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현재 지수 선물이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서 좀 당장이라도 공격을 할 듯한 이런 트윗을 올렸었는데 조금 전에 다시금 좀 이를 철회하는 듯한 트윗을 다시금 올렸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시리아에 대해서 공격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금방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지금 미국이 IS를 몰아내는데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웠는데 왜 아무도 미국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거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좀 뭐 트윗을 통해서 뭐 장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트윗을 올리면서 조금 시장에는 안도감이 감도는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수 선물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트윗 이후에 오일과 골드 모두 좀 소폭 하락하는 현상도 보였고요. 일단 그리고 다른 이슈들을 좀 살펴보자면 실업수당 건수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또 블랙락 또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이벤트를 보자면 오늘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닐 카시카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 발언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이슈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지금 이틀간의 이 증언 절차를 거쳤는데
했는데 이 저커버그가 이 증언한 내용으로부터 크게 뭐 공격을 받았거나 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페이스북의 주가도 조금은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자였죠.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CNBC 쪽에서는 이 폴 라이언의 사임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라이언 의장이 사임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본인이 지금까지 좀 아이들에게 너무 주말에만 보는 주말 아빠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외신들에서는 이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라이언 의장이 사임함으로써 이 공석을 메우려는 경쟁의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만 그와 동시에 공화당원들의 사기는 꺾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1월 선거를 앞두고 라이언이 또 캠페인 기금을 모으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라이언 이외에 다른 좀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재임자들이 덩달아 은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외신들은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 훨씬 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고요.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다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까지 7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다수당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23석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중간 선거 캠페인이 보통은 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좀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도 인기가 없지만 이 밖에서는 더더욱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위태롭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정치평론가는 라이언의 사임 발표를 두고 이 공화당의 도덕성에 대한 깊은 타격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 이길 확률은 이제 75%까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외신 쪽에서 지금 라이언이 사임한 이유가 이제 그 공화당의 패배를 좀 예측하고 미리 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 내 워싱턴의 정치적인 상황, 트럼프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CNBC 쪽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폴 라이언 의장의 결단은 2018년과 그 이후의 그 정치적 날씨에 대한 어떤 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둘러싼 폭풍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이었죠. 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막판 1시간에 급락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한 상승 의견 지금 뭐 외신 쪽에서도 했는데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이 가장 필두인 것 같은데요. 시리아 공격 언제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정말 너무 분석하기 애매한 말을 좀 계속적으로 좀 발언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뭐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신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또 S&P 의견 또 전략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님의 업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슈, 네. 그러니까 지수가 가려면 일단 무역전쟁 이슈가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1,000억 달러 관세 조치 검토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생겼었죠.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시진핑은 나의 영원한 친구다. 네. 도대체 사실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트럼프를 분석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쓸데없는 전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략이다. 왜냐면 중국은 보아오 포럼을 8일날 이제 보아오 포럼 시작해서 10일날 시진핑이 기조연설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해놓고 개방 천명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 내용이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상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이 자기 친중 국가들 다 모아놓고 세게 나올까봐 좀 무서웠나 봐요. 좀 무서워가지고 세게 나오면 좀 심하게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보아오 포럼에서 주요 참석한 나라 중에
상당 부분 역할을 차지한 게 우리나라예요. 예,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보아포럼 이사장으로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다 갔어요. 다 총출동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물건 많이 팔아야 되니까. 예, 시진핑 주석 얼굴에 한 번 더 봐야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친중 국가들 위주로 모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뭔가 약간 공동정선 분위기가 약간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좀 차단하는 의미에서 좀 말을 던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무역전쟁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좀 약간 어떤 형태냐면 미국은 엄청 떼쓰는 것 같고 중국은 저기 어른이라서 이렇게 알았어 그만해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거든요 계속.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번에 개방 정도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왔는데 특히 중국 조달 시장을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돈으로 따지면 한 500조 원 정도 되는 그 조달 시장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좀까지 얘기를 한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따로 딴지를 걸 만한 요인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다시 협상에 모두 들어갔기 때문에 지수를 옥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가 좀 사라졌다. 두 번째. FMC 의사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록을 좀,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국 뉘앙스적인 걸로 좀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느끼시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lightly stiffer.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금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가파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만 더 가파르게 해보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말로 들으면 이거, 좀 더 가파르게 하자는 얘기야? 왜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약간 좀 전진적으로 해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크게 변동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였냐면,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난 주말에 미 연준에서 무역전쟁으로 지수가 급락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더 무서워졌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연준에서는 무역전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 의사록에 언급은 했지만 특별히 이제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제가 누누이 여기 신세계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리잖아요. 유가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때되면 한 번씩 얘기해 준다고. 이렇게 때되면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이 시리아에 미사일 쏜다 그래서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러시아든 어디든. 그냥 괜히 긴장감이라고 하는 거는 언론에서 좀 떠드는 것 같고 사실 긴장감이라고 딱히 뭐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물론 러시아의 비호를 받고 있지만 미국이 당장 시리아에 미사일 쏜다 그래서 특별히 그걸 막을 수 있는 만한 뭔가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거 비난할 만한 거리도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좀 막 증폭시켜주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좀 유가 좀 많이 올려보고 싶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이제 사실 시리아에서 뭐 화학무기 쓴 건 잘못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뭐 나중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어요. 한 40%대를 항상 지켜주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5%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은 이미 포기했어요. 거의 다 포기한 상태고 하원만 어떻게든 이겨보자 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좋아졌었거든요. 좋아졌었는데 지금 다시 약간 지지율이 소폭 지금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강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무역전쟁에서 그렇게 개방 얘기를 해버리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서남부 쪽에 있는 이 벨트들, 트럼프 주요 지지 벨트,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 그 위쪽으로 약간 그 벨트들 자체가 상당히 또 중국에서 우호적으로 바뀌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쓸만한 카드가 많지 않다. 그래서 지수를 옥죄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릴게 급등은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지지부진하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얘기 드렸는데 뭐 딱히 거의 상승한 건 없습니다만은 이번 주 시장도 약간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이 있는데 저도 박노희 대표님 의견대로 여기를 여러 번 두드렸기 때문에 한 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돌파해서 여기까지는 좀 가주면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박노희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모두 상승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지수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 전에 지금 30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뭐 두 분 역시 모두 또 지수에 대해서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 전 가격대와 사례를 좀 빌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주셨는데요. 자,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수 2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스터님 뭐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 번 정도, 왜냐면 골드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지금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유튜브에서 또 골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어렵긴 하네요. 일단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뭐 슈팅 한 번, 왜냐면 지금 나스닥은 좀 밀리고 있는데, 꿋꿋하게 S&P가 지금 뭐 눌림이 별로 그대가 안 나오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동반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뭐 골드가 지금 계속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뭐 또 지지가 좀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10시 30분이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현재 부근 시장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S&P 500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요일장이 개장이 됐고요. 자, 일단 S&P 500 지수는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2,657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0.53%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6,635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60%의 강보합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유로FX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구간 1.23640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0.52%까지 크게 밀리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그 가격대를 또 단숨이 또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죠. 1.2364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골드, 어제장과는 정말 다른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 급등했었던 그 부분을 오늘의 음봉으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도달하고 있는데요. 1345달러까지 밀리면서 0.87%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 67.33달러까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됐었지만 67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 66달러 중반대 가격대까지 깨집니다. 66.45달러 선으로 0.43%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네요. 89.640선까지 올라가면서 0.45%까지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9라인 중후반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금의 상승세까지 현재 증시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실적 기대감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일단 지수 선물 쪽에서도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좀 견조하게 오늘은 좀 반등 흐름 시원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500 첫 번째 이슈와 그리고 개장 점검까지 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듯이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장 좀 세게 밀리고 있는 상황 이죠. 0.51%까지 밀리면서 1.23650달러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로FX 의견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유로FX입니다.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유로FX는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완전하게 오늘장은 좀 빠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유로FX는 또 이렇게 같은 만장일치인 것 같은데요.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으로 지금 현재 부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유로 FX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달러 인덱스를 지금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 때문에 지금 골드도 사실상 하락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이걸 좀 보는 게 유로의 이제 하락 깊이를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적으로 상승을 지금 봤었을 때 현재 부근대에도 지금 돌파를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3월 28일 날 고점 부근을 좀 봐야 돼. 89.820인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내려와서 잡는다면 대략적으로 89.840 언저리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이 더 남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평선이 지금 일단 그 11 이평선인데 이평선이 기울기가 일단 원래 그 하락 그 기울기였는데 올라오면서 거의 하락 기울기가 평평해졌습니다. 그럼 뚫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뚫으면서 이제 기울기를 다시 평평하게 만들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일단 추가 상승을 더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유로 차트로 이제 돌아와서 유로 같은 경우 추가 하락이 더 그렇죠. 일단 예상이 되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내려오는 봉 사이즈를 봤었을 때도 좀 더 몸통이 더 일단 사이즈를 갖춰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밑에 이제 이평선을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평선이 지금 보면은 11 이평선이네요. 이 이평선 지금 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도리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더 좀 깊이 있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려왔을 때 지금 주봉에서도 이제 약간 더 몸통 1.23530인데 주봉에서 잡히는 구간은 그럼 일봉에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지금 일봉에서도 내려왔었을 때 1.23550과 530 사이, 530 사이까지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일단은 한번 그 슈팅 나오면서 하락적으로 일단 준다고 보고 있고요. 더 크게 내려가면은 1.23430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오늘 단기 시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추가적인 하락 일단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유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구간대 지금 일단 저번에 그어놨던 선인데요. 1.22920 그 다음에 좀 박스를 좀 낮게 잡으면 이제 1.24350 정도 이 사이에서 시세는 또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의 또 상승을 줄 수 있다. 그 상승을 1.24000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하락을 또 어디까지 줄 것이냐. 박스권 안에서. 그러면 1.23050 정도 여기까지 이제 하락 한번 줄 수 있고 다음 주 아까 1.24000 그 부근대 시세 일단 한번 줄 수 있다. 그래서 1.24000을 먼저 갔을 경우에는 거기서 매도가 더 유리하고 만약에 올라가는 시세 없이 먼저 떨어졌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23050 부분 이하로 떨어졌을 땐 거기서 이제 매수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중기 시세는 그렇게 보시고 오늘 단기 시세는 일단 반등이 좀 나오면 도리어 매도 진입하기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추가 하락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 인덱스와 비교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권은 89점 후반 라인이죠. 84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 그렇다면 유로로 돌아와서 가격대를 짚어주신다면 오히려 또 유로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1.23550달러까지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유로FX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박스권 움직임 가격대에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는 1.24000달러고요.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1.23050달러로 보시는 만큼 일단 1.240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매도적인 부분 조금 유효하고 그리고 1.24050달러에서 또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면은 이하에서는 또 매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점 가격대 다음 주의 전망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김경민 PD의 의견도 역시나 다운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됐던 FOMC 의사록 그리고 ECB 의사록에 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FOMC 의사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든 연준 멤버들이 GDP와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향후 금리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 FMC 참여자들이 향후 몇 달 안에 미국 경기가 더욱 강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하지만 3월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의혹을 표현한 멤버도 2명 있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2명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 타겟에 가고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금리 인상을 반대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의사록 서머리에 의하면 이 회의 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지난 몇 분기 동안의 소비 지출 그리고 고용시장 상황이 일관적으로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면서 또한 고용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은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6월 그리고 9월로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금리를 4번 인상할 가능성은 지금 매파적인 의사록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 정도로만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달러가 좀 하락세를 멈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시리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아직은 좀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츠 쪽에서는 이번 주 통화시장 전반의 테마는 위험 선호 심리였다라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뷰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22의 이 3월 의사록 공개 이후에 큰 폭의 가격대 변동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전과 이야기했던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 멤버들은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고 있다라는 뷰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좀 새로운 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무역 분쟁 우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미국과의 이 완전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하면서 향후 또 유로 강세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지금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가 딱히 상승할 만한 어떤 내용은 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운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FMC와 그리고 ECB 통화 회의록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GDP에 대해서는 FMC 쪽에서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점쳐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6월과 9월 그리고 4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25% 정도로만 좀 미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ECB 의사록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향해서 가고 있다. 자, 그런 부분과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유로가 강세에 대한 현상을 좀 우려한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리면서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본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개장을 하고 12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은요, 더욱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660.75포인트, 0.69%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0.86%, 올라가면서 6653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1.23650 0달러 선입니다. 그리고 골드는요, 1344.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1% 가까운 급락세고요. 그리고 크루돌은 66.5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돌까지 다시 한번 시세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개장한 지 12분 지나가고 있는데 김경희 PD 개장 이슈 좀 점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개장과 동시에 지금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200포인트 상승해줬고요. 이 중에서 보잉이 가장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S&P 500은 0.6% 상승하는 가운데 역시나 이 금융주로 시작되는 이 실적 발표 시즌 시작돼서인지 금융주가 1%가량 상승하면서 이 S&P 500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0.6%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가 모두 상승하면서 기술 섹터도 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 트럼프의 트윗으로 인해서 증시에게는 좀 어떤 부스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처리됐던 이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이 부분이 처음으로 좀 완전히 반영이 되는 이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낙관론이 큰 상황이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좀 계속적으로 횡배하고 뉴욕 증시는 실적 기대감 속에서 상승 출발했다는 본장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두 번째 이슈 유로 FX 해설위원님의 의견은 잠시 2부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까지 마스터님이 챙겨주시는 전략 다시 한번 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정보와 전략 함께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